안녕하세요. 지바 마사야 지은 센스의 철학 3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3장 까꿍의 놀이입니다. 우리가 양자 물리학으로 이 세상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이 세상은 사실 에너지 장이죠. 이 우주 전체가 에너지 장이에요. 근데 우리의 감각에 의해서 물질이 이렇게 지각되죠. 우리 몸도 물질, 여기는 노트북도 물질, 다 산도 물질, 이렇게 물질을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 에너지 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은 어때요? 계속 나타났다가 사라져요. 산도 있다가 언젠가 사라지죠. 태양도 언젠가 사라지겠죠. 이렇게 물질은 사라졌다 나타났다 해요.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의 모습이죠. 고정된 실체는 없고 끊임없이 물질이 생성 변화하는 것, 이것이 이 우주의 본 모습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때요? 여기서 우리가 리듬을 느끼죠. 그래서 센스라는 것은 사물의 리듬을 생성 변화, 존재 대 부재의 두 가지 관계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요. 이게 센스죠. 그러니까 이 우주는 물질도 나라는 한 인간도 어때요? 나타났다가 사라지죠. 하지만 난 에너지 장이니까 깨달은 사람이 볼 때는 죽는 게 아니죠. 원래 에너지 장이니까, 에너지니까 안 죽죠. 이게 좀 깨달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리듬을 탄다는 것은 차이와 변화 속에서 살아있는 감각으로 반응하는 것. 변화되죠. 산이 산인 이유는 감과 다르기 때문에 차이 때문에 그러죠. 이 세상 다 차이의 만남이에요. 다른 것들이 관계면 만나고 생선 중중무진 이렇게 변화해야지. 이게 우주의 본 모습이죠. 이런 속에서 우리도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되죠. 나라는 인간도 그렇게 이제 물이 흐르듯이 물과 함께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도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게 인간의 센스 있는 삶 이런 거죠. 생성 변화의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예술이라든가 언어, 감정, 인간관계 모두 이 리듬 속에서 이제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라도 그것을 생성 변화로 즐기는 삶. 이렇게 사는 것이 센스 있는 삶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러지 못하죠. 우주는 무한히 생성 변화하는데 나라는 인간은 변치 않는다고 착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라는 언어. 그래서 나는 고정구입이란 동일성, 아이덴티티가 있다 생각해요. 나는 변찬 내가 있다 생각해요. 그래 따져보면은 내 몸도 계속 바뀌었죠. 몇 개월 만에 몸이 다 바뀐다 그러잖아요. 마음도 다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몸이라는 거는 알고 보면 생선 변화 속에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러지 못한 거는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가 있으면 당연히 언어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은 언어로 생각을 하고 이성적 존재가 돼요. 이러한 이성적 존재는 세상을 자꾸 변화로 보이기가 힘들어요. 산을 봐도 고정된 산이 보여요. 변화되는 산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변화되는 산을 보려면 온몸의 느낌을 이제 중시해야 돼요. 인상파 화가들이 그린 산을 보면 산이 막 율동하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잡아내야 되는데 이걸 잡아내려면 언어로 잡아내는 게 아니라 감각으로 센스로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것 속에 우리가 학교에서 너무 이성적 훈련을 받아가지고 자꾸 모든 걸 언어로 보려고 그래요. 언어로 보면 다 굳어 있어요. 돌은 돌이고 자갈은 자갈이고 구름은 구름이고 나는 나고 너는 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든 게 이렇게 나눠진 쪼개지는 게 이제 세상이 언어로 보는 세상이거든요. 근데 언어로 보지 않고 마음을 다 내려놓고 무심히, 그죠? 무심하면 술이 취하면 되죠. 저는 술 취했을 때 세상이 좋아요. 술이 잔뜩 취해서 세상을 보면은 자타불이죠. 나와 너가 하나고 만물이 하나, 만물제동이 돼요. 이런 상태가 에너지 장이니까 이게 이 세상의 진짜 모습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물질이 나타났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실히 깨달으면 삶이 신날 텐데 이러지 못하죠. 언어 때문에. 그래서 언어에 갇혀 있어서 우리가 삶이 힘들어요. 삶이란 단어가 있고 죽음이란 단어가 있고
그러면 죽으면 단에 있는 순간 우리는 죽는다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몸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언어로 생각해서 언어의 감옥에 갇혀요. 그런 식으로 우리 공부해보죠. 낙지, 조언, 몸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된다고. 접시 속 낙지의 몸이 사방으로 기어나간다. 죽음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신의 몸은 힘차다. 몸으로 다다를 수 있는 세계도 무궁무진하다는 듯 죽은 정신이라도 이끌고 다른 세계로 갈 수 있는 것은 몸뿐이라는 듯. 참 좋죠. 이 시인의 눈에 이런 게 보이는 거죠. 아마 낙지 소주 마시러 가서 그 접시에 낙지를 봤겠죠. 근데 낙지는 어때요? 막 기어나가잖아요. 온몸으로. 그걸 보고 이렇게 시인의 눈에 그 힘찬 몸의 감각을 봤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도 생명체니까 이런 힘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이런 감각을 잃어버려요. 왜 잃어버린가? 바로 언어를 사용해서 그래요. 언어를 사용하니까 언어가로 생각을 해요. 근데 언어는 다 단절되어 있어요. 낙지 이러면 낙지는 낙지이고 나 이러면 나와 낙지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시적 사유를 하면은 같아져요. 바로 낙지를 보고서 그죠? 시적 사유로 하니까 몸의 그 감각이 살아나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과 연결되죠. 그러니까 시적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이 하나가 돼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쓰는 그 산문제 언어로 보면은 다 분절돼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각을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가 언어를 사용해서 사물이라든가 타자, 인간의 감정조차 다 개념 언어로만 파악해요. 우리 감정마저도. 감정 언어로 안 잡히죠. 나의 미묘한 감정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미 이전에 감각의 리듬이 있다. 언어는 리듬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따라서 언어 이전에 감각을 회복해야 돼요. 세계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 이런 것을 온몸이 느끼는 거. 살아있음의 원초적 리듬을 회복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얘기하는 몸 바로 그 감각 자체죠. 센서죠. 그래서 이 우주는 감각이 세계를 생성의 장으로 만드는 거죠. 인간의 우주가 우주의 춤이 되는 거죠. 이런 게 그 인간이 센스 있는 사람이죠. 이 센스를 잃어버리면 이제 사는 게 재미없어요. 다 굳어 있고 뭐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오늘은 오늘이고 뭐 재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센스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인류의 지혜가 참 빼어나요. 깍꿍놀이죠. 이 깍꿍놀이는 전 인류에 다 이렇게 퍼져 있다 그래요. 조금씩 다르대요. 에스키모는 그 엄마가 애 보고 이렇게 숨어서 깍꿍한대요. 숨었다 나타나면서. 우리는 얼굴 가리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해서 까꿍하죠 애한테. 그러면 애가 막 웃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애는 뭘 느껴요? 아, 존재했다가 사라진 거. 존재와 부재.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 그걸 이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졌을 때 애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엄마가 없으면 어떡하나. 엄마가 그죠? 얼굴 안 보이니까 엄마 없나 보다 생각할 수 있죠. 애들은 엄마하고 하나로 생각하잖아요. 난 상상계죠. 엄마가 나고 내가 엄마예요. 그 엄마가 없으면 이거 우주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애는 막 불안한데 그때 엄마가 나타나죠. 이런 게 이제 서스펜스죠. 이런 걸 통해서 아이는 뭘 배워요? 아, 사라져도 나타나구나. 엄마는 안 보여도 항상 있구나. 그죠? 이걸 배워서 나중에 어때요? 이 우주 자체를 긍정하는, 삶을 긍정하는 아이가 되겠죠. 아주 잘 살 수 있는 큰 지혜를 주는 게 이 깍꿍놀이. 이렇게 이제 이 책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서스펜스란 거는 막 그 기다릴 때의 긴장. 그죠? 막 그러다가 또 이루어지고 뭐죠? 어떻게 언제 엄마가 없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나타나는 이런 거죠. 지금은 안 보여. 하지만 곧 나타날 거야. 이 리듬이 바로 서스펜 구조죠. 이게 예술, 영화, 음악 모든 표현의 핵심 리듬이 되고 있죠. 그래서 서스펜스는 단지 공포를 주는 게 아니라 기대의 리듬, 살아있음의 감각을 일깨우는 것, 긴장과 해소가 바로 서스펜스 원형, 리듬을 타는 감각이 곧 서스펜을 견디는 능력 이렇게 해가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 살아있는, 그러니까 몸으로 느끼면 인생은 참 재밌어요. 머리로 생각하면 재미없죠. 머리로 생각하면 뭐 세상이 재밌어요.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이 내일이고. 그래서 이게 머리가 굳어진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머리가 굳어지는 건 머리의 감각이 거죠. 우주와 이렇게 소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요새 아이들이 보고 학생들이 보면은 팔에 막
팔에다 칼을 긋잖아요. 왜 긋겠어요? 걔들이 살아있으면 못 느끼죠. 그 교과서 배운 언어가 다 죽어있는 언어잖아요. 지식 위주. 살아있는 지식을 학교에서 못 배우고 입시 시험에 맞는 걸 공부하다 보니까 그 지식을 달달 외우고 상상력이 없잖아요, 그 안에. 그러니까 애들이 살아있으면 못 느껴요. 그래서 팔에 그어서 살아있으면 느껴져요. 인류는 어때요? 인류가 오스트랄피테쿠스부터 보면 300만 년이죠. 3년 살아오면서 인간이 어때요? 치열하게 살았겠죠. 공룡하고도 맞서고, 호랑이도 맞서고, 사자하고 맞서고, 막 이렇게 악어하고도 싸우고 이렇게 살아왔겠죠. 그래서 치열하게 인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치열한 걸 좋아해요. 안락한 걸 안 좋아해요. 근데 안락하라고 그러니까. 근데 현대는 어때요? 이 자본주의가 고도 생산 자본주의죠.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안락하게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그냥 TV만 보고 있어도 막 즐거울 것 같은 거죠. 이렇게 해서 니체가 말하는 최후의 인간, 최후니까 어때요? 더 이상 진화를 하지 않으려고 진화를 포기하는 인간이죠. 이런 걸 말인 거래요. 끝의 인간이죠. 그래서 니체가 가장 경멸한 인간이에요. 진화를 포기했죠. 생명체는 어때요? 끝없이 약동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거를 그냥, 그죠?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먹고 사는 퇴행해버리죠. 아메바 수준으로. 이게 얼마나 우리 현대에 슬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어때요?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활력있게 살면서 지내는 법도 배우고 우주의 원리도 배우고 이렇게 힘차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런 말 있잖아요.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소년급제다. 그래서 요즘 막 공부만 하다 애들이 잘 된 애들 그죠? 소년급제죠. 막 요새 의사도 소년급제로 봐야 되겠죠. 평생 뭐 좋은 직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좋은 이제 직장 얻고 살면은 행복할까요? 사람은 이렇게 불행을 겪으면서 영혼이 깊어지는데 전부 다 안락한 삶을 사는 거 이건 저는 참 우리 사회가 위험하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권태로워서 이제 자살하고 돈 많은 사람이 저거보다 더 많이 자살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얼마나 권태 때문에요. 사람은 치열한 게 좋아요. 스릴이 있어야 되죠. 서스펜스 있어야 돼요. 이 깍꿍놀이 있어야 되죠. 있다 없다 막 나타나는 사람이 되는데 항상 있는 거, 항상 이렇게 돈이 있어, 안전해. 이런 삶을 인간이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도 사실 깍꿍놀이에요. 문을 열면 사람이 있고 전화를 기다리고 해가 뜨고 지고 사랑이 무뎌지고 다시 오고 이렇게 해서 항상 부조와 결핍, 충족 이런 거에 속에 살죠. 그래서 우리가 저는 사춘기 때 연애를 치열하게 해서 죽을 정도로 사랑해 봐야 된다 봐요. 그래도 안 죽죠. 그래서 살아나면 10대는 강해요, 애들이. 자살 안 해요. 나중에 너무 힘들어서 그러지. 10대에 그죠. 어느 정도 자극을 줄 수 있는데 그때 사랑도 하고 막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이렇지 못하니까 남은 인생을 어때요? 컨트롤게 많이 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서스펜스를 느끼는 삶이 돼야 되겠죠. 저는 이게 깍꿍노를 약간은 욕망하고 대비해보면 재밌다 봐요. 약간은 욕망은 어때요? 결핍 때문에 욕망이 생긴다 그러죠. 어떤 결핍된 것이 뭐를 향해서 욕망이 생겨요. 어떤 대상이. 근데 그 대상은 결핍된 거니까 그걸 얻는다 해서 만족 안 돼요. 다른 대상 넘어가요. 그래서 욕망의 대상은 계속 이렇게 환유, 이거 저거 흘러가요. 그래서 환유적 흘러가는 욕망. 그러나 충족이 안 되는, 만족이 안 되는 이런 삶 항상 그렇죠. 이런 삶이 바로 깍꿍놀이 아니에요. 사라졌다 나타났다. 그래서 저는 라칸의 욕망이로 보면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사는데 그게 깍꿍놀이라 봐요. 그래서 우리는 쿨하게 살아야 된다 봐요. 어떤 걸 추구했을 때 애들이 그죠. 막 머리성 쌓잖아요. 쌓아놓고 다른 놀이 하고 싶으면 쌓아놓은 머리성 확 버려요. 확 무너뜨려요. 그렇게 쌓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 행복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깍꿍을 하죠.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런 걸 이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사회가 이걸 받쳐줘야 되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그러면 저는 인간의 욕망이 존재니까 항상 욕망을 살펴봐야 된다 봐요. 그래서 욕망을 살펴보고, 내가 어떤 욕망을 하자. 그죠? 저는 예를 들면 뭐, 마라톤을 하자. 제 주변에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 대단해 보여요. 그냥 마라톤 하자. 그러면 마라톤은 욕망이죠. 근데
그죠? 20몇 킬로 뛰자. 이제 완주하자. 이게 욕망 아니에요. 근데 막상 뛰는 도중에는 어때요? 달성보다 뛰는 게 재밌어지. 이게 충동이에요. 나의 실제에서 올라온 충동. 막 뛸 때 느끼는 쾌감. 그냥 고통스럽죠. 고통과 쾌감 한겨내 주의상서. 이게 바로 마태는 달리는 힘이죠. 인생도 이래야 된다 봐요. 내 욕망을 살펴보고 어떤 욕망을 추구해요. 그런 욕망의 달성이 목표가 아니에요. 욕망하는 과정에 올라오는 충동이 누리는 주의상서. 고통과 한겨내는 깊은 쾌감. 이런 거죠. 이렇게 살려면은 사는 게 참 멋있는 삶이라 봐요. 그런 사람을 읽어볼게요. 장자의 두꺼비.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장자가 일러주었다. 두꺼비야 능구렁이를 보아라. 알을 벤 두꺼비를 잡아먹은 능구렁이가 두꺼비의 독에 의해 죽고 오히려 죽은 도깨비의 알은 깨어나 죽은 능구렁이 몸을 파먹고 두꺼비의 새끼들이 태어나는 것을 그대는 아는가? 두꺼비가 능구렁이에 잡아먹히지만 실상은 잡아먹히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 위한 것이다. 세상이 다 그와 같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참 좋죠. 그래서 인간은 살고 싶어 하지만은 죽음 충동이 더 강해요. 타나토스가 더 강하다. 이게 프로이드 락강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애로서 살고 싶지만 또 죽고 싶어요. 그래서 사는 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면 욕망대로 살되 욕망대로 살면 항상 어쩌래요. 욕망에 살되 그 안에 충동이 있어야 돼요. 주의상스가. 그렇게 살면은 자연스레 어때요? 타나토스가 있어서 죽음을 받아들이게 된다 봐요. 그래서 신나게 살고 죽음을 받는 삶. 이런 삶이 바로 어때요? 서스펜스의 미학이죠. 바로 죽음을 리듬이 생명의 리듬이 되는 삶과 죽음이 하나가 되는 내 안에 솟아오르는 사는 이런 삶이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삶 전체가 잔치가 되고 축제가 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센스 있는 삶이란 거는 우선 사람들 잘 지내는 분위기를 맞는 걸 생각할 수 있지만 생명 그 자체, 우주 살면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센스 있는 삶이야말로 가장 멋진 삶이 되는 거죠. 그죠? 지금까지 살다 죽은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 산 삶이 바로 센스 있는 삶이죠. 예, 오늘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